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먼저 취업 문화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스펙이 필요한가요? 풀점수, 영어 성적, 자격증, 거기에 봉사활동 경력까지. 하지만 일본은 조금 달라요. 물론 기본적인 실력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답니다. 바로 그 회사와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향과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어울리는지를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친구를 고르듯 서로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직장 생활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선 어떤가요? 점심시간만 되면 누구와 밥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나요? 혹시 혼자 먹으면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매일같이 직장 상사와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가져야 하고. 하지만 일본의 직장인들은 달라요. 자신만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조용히 혼자 먹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먹기도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일 뿐 의무나 강요가 아니랍니다. 퇴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회식이나 술자리가 거의 없대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나요.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하면서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주지 않나요? 꼭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모든 걸 함께 해야만 하는 걸까요? 각자의 방식대로 일하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조화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문화와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어떤가요? 보통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죠. 하객 명단 작성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빠뜨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초대하는 순서도 따져야 하죠. 하지만 일본은 조금 달라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글만 올리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아서 작은 파티처럼 진행하기도 해요. 결혼식장을 빌리지 않고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서 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도 한대요. 가족 관계도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특히 시월드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요. 명절에도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서 꼭 모이지 않아도 된대요. 대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서로 편한 시간에 연락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는 각자의 통장과 생활비를 따로 관리해요. 서로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유롭게 하고, 육아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한대요. 한쪽에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꼭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일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번화가를 벗어나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동네는 어떤가요? 골목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당에선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죠. 편의점 앞에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동네는 달라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상점에서도 조용히 대화를 나눈대요. 심지어 전화 통화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 표현은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티한 옷차림을 해도 남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가면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그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온대요. 한번 가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찾게 된다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용함과 자유로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도요.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조금 더 조용하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사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요. 지금까지 이웃나라의 특별한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스펙보다 그 사람의 성향을 중요하게 보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르고, 가족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조용한 거리에서도 자유로운 개성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 모두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 취업을 위해 모두가 같은 스펙을 쌓고, 결혼을 위해 모두가 같은 식을 올리고, 육아를 위해 모두가 같은 방식을 따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달라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꼭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온 문화와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볼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혼자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당당하게 혼자 먹기, 결혼식은 나답게, 투박하게 치르기, 가족들과는 서로 배려하면서 적당한 거리 두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난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